다음 학기부터는 거의 대면 수업 할 것 같던데? 얘기 들었어요?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라나.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 19장에서 다룰 내용은 여태까지 앞에서 했던 거랑은 좀 달라요. 물론 아예 다른 건 아니고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은 주로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가 아는 힘을 줘가지고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19장에서는 뭐를 다루냐면은 어떤 물체가 주어져 있고요. 이제 방향은 잘 생각 안 해요. 우리 원래 벡터 한이라고 막 방향에 대해 되게 엄격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19장에서는 한 방향 운동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아예 그렇단 건 아니지만. 주로 한 방향 운동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걸로 뭐를 하냐. 스프링, 질량이 있고 거기에 스프링을 달아요. 스프링 상수 K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질량체를 쭉 잡아당겼다가 탁 놔요. 아니면 얘를 들어 올렸다가 딱 놔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띠용띠용 하고 움직이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얘의 최대 운동하는 크기는 얼마겠냐. XM이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얘가 움직이는 주기는 주로 우리가 T라고 쓰거든요. T는 얼마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간격에서 움직이는,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최대 크기랑 시간상에서 움직이는 주기랑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우선 최대 크기는 뭐 어렵지 않게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잡아당겼다가 놓는다고 가정하면 그 잡아당긴 거리잖아요. 걔보다 더 내려가겠어요? 스프링이? 질량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탁 놨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 거리보다 더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더 내려갔다가 더 원래 XM만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잡아당겼다 놨어요. 그러면 잡아당긴 높이만큼 다시 위로 올라가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걔보다 더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더 끌어다 쓴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 보존이 안 되잖아. 원래 여기 위치가 뭐냐면 속도가 0일 때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위치인데 그것보다 더 물체가 올라갈 수는 없죠. 외부에서 힘을 더 준다면 모를까. 그래서 XM은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로 당긴 거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T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띠용띠용 하는 그 주기가 얼마겠냐.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당겼다 놓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얘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있다고 치게. 잘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스프링을 옆으로 놓고요. 판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바닥에 마찰 없어요. M짜리 질량이 속도 V로 와요. 속도 V로 오다가 여기에 쾅 하고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V 속도로 가서 부딪힌 다음에 띠용띠용 하겠죠. 그런 문제에서는 그럼 최대 거리가 어디겠냐, XM이. 이거 구하는 거는 또 뭐 우리가 처음에는 속편하게 잡아당긴 거리예요. 근데 이건 잡아당긴 거리가 없잖아요. 지가 와서 부딪혔지. 그럴 때는 XM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문제를 다룰 건데 그러면 이제 방향이라고 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고요. 여기에서는 뭐 벡터 내적이고 외적이고 그런 거 따로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제 회전 운동이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추가로 생각하겠지만 3차원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해볼게요. 우선 계산을 해봐야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F는 MA 위에 벡터라고 줄을 그어도 되는데 그냥 어차피 한 방향이니까 꼭 벡터라고 표현은 하지 말게요. 귀찮으니까. 얘에 가해지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F는 얘를 잡아당겼다가 놨을 때 얘에 걸리는 힘 뭐가 있어요? 1번 중력, 또 뭐가 있어요?
2번. 스프링이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스프링이 당기는 힘은 K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요. KX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좌표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좌표계라고 또 그러면. 이제 여기가 X방향이에요. 얘는 Y고. Y방향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X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체를 잡아당겼어요. 그러면은 이동한 변이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여기 있던 걸 잡아당겼으면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스프링은 어느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를 잡아당기면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나서 너 다시 위로 올라야 돼. 어느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힘은 스프링으로 인한 힘은 mg는 있다 생각하시고 스프링으로 인한 힘은 스프링에 대한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요거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냥 F는 KX라고 하고 맨날 문제 풀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고 방향을 확실히 고려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F는 마이너스 KX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중력이야 그냥 있는 건데 mg. 근데 mg는 변하는 값이 아니잖아요. 항상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문제를 푼다면은 얘는 고려를 안 해도 될 거예요. 어쨌든 한번 쭉 가봅시다. 그러면 F 시그마 F가 이게 되니까 얘다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미안.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우변으로 다 모든 걸 넘겨줘요. 뭐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K의 스프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는 스프링 길이가 이만큼이었어요. 아무것도 달지 않으면 스프링 길이가 이만큼이었고 여러분들이 질량 m짜리 물체를 달면은 스프링이 좀 늘어나겠죠. 그 늘어난 거리를 책에서 아마 델타라고 썼을 거예요. 델타가 표현 잘 안 해놨나? 델타 ST라고 썼네. ST는 스태틱이니까 그냥 움직임이 없어도 스프링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확히 합시다. mg는 아랫방향으로 가해주는 거고 k 델타 st는 위로 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맞나? 내가 헷갈리네. 마이너스 mg 더하기 k 델타 st가 물체에 대한 ma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 따로 손대지 않고 그냥 중력만 가했을 때 문제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동까지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중력만 가해지고 있다면은 얘가 아래로 좀 처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평형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스태틱이잖아요. 그냥 스프링에 질량 걸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mg는 k 델타 st라는 게 되고 그럼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애초에 여기 이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애에 대해서 힘을 줬을 때 얘가 띠용띠용 하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를 원점으로 놓는 게 아니라 x는 0으로 여기를 놓지 않고 만약에 여기를 x를 0으로 놓는다고 하면은 x를 0으로 놓는다고 하면은 얘가 가는 변이는 원래는 이만큼이 x가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실제 변이 더하기 원래 처음 늘어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x를 이런 식으로 대신해서 써줍니다. 얘가 좀 문자가 헷갈리겠다. 여기서 x라고 쓰는 게 이제 진짜 우리가 x 거리예요. 좌표계는 당연히 여기가 위지만 x 거리고 델타 st를 뺀 이만큼의 늘어난 거리가 우리가 델타 뭐랄까 다이나믹이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는 사실 KX는 우리가 어떤 걸 다룬 게 되는 거예요? 이미 mg 늘어난 거, 말이 이상한데? 내가 꼬였다. 다시 해봅시다. 여기. 물체가 늘어난 만큼 원래 스프링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서 물체가 질량을 걸어서 늘어난 게 있고 거기다 추가로 잡아당겨서 띠용띠용 할 때 스프링 추가 변유에 대한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걔는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스프링이 이 델타 ST보다 늘어났을 때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애초에 델타 ST만큼 늘어나 있는 거리에 대한 힘은 항상 위로 가해지죠. 그게 K 델타 ST잖아요. 걔는 뭐랑 같아요? 중량이랑 같은 힘이 항상 가해지고, 그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얘 무게 자체의 중량 항상 가해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방향까지 고려를 해볼게요. 윗방향이 플러스 X니까 K 델타 ST는 항상 윗방향으로 가요. 그냥 물체 자체를 걸었을 때 스프링이 위로 당기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mg는 중력이니까 아래로 가겠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늘어난 거리에 대한 힘인데, 늘어난 거리는 언제부터요? 델타 ST 이후로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델타 ST항이 이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어떤 방향을 했어요? 운동의 반대 방향이니까 KX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애초에 델타 ST는 어느 방향으로 늘어났어요? 아랫방향으로 갔잖아요. 델타 ST 자체가 마이너스 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아랫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얘를 하면 마이너스 없어져서 K 델타 ST라고 우리가 쓴 거예요. 근데 K 델타 ST는 mg랑 같잖아요. 그냥 두면 평형 상태에서. 그래서 F는 뭐가 된다?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얘랑 얘 크기가 같으니까 날라가서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 부분? 근데 그러면 이거 중력까지 고려하면 귀찮은데 편하게 하려면은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스프링 생각하세요. 바닥 마찰면 없고.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더 선호를 하는데 이건 뭐야? 그릴 수 있겠어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아까 저거는 원래 중력까지 고려를 한 건데 얘는 중력 없이 그냥 바닥면이 미끌미끌해요. 마찰 없이. 거기서 스프링 당겼다 놔요. 그러면 그냥 순전히 걸어놨을 때 원래 거리에서 움직인 X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저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저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중력을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중력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중력은 애초에 스프링을 걸었을 때 촉이 늘어난 거리로 인해서 상쇄가 된다. 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땐 고려는 안 해줘요. 초기 조건엔 고려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합을 구하면은 알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따로 신경은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얘는 F는 MA였는데 F는 마이너스 KX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요 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력을 고려를 하든 중력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이든 어쨌든 실제 물체에 제대로 가해지는 힘은 처음 스프링 변이에서 여기에서는 처음 스프링 변이라는 게 늘어나지 않은 거리가 아니라 질량 m을 걸었을 때 처음 늘어난 거리가 초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하겠죠. 문제를 푸실 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시스템의 초기 위치에서 늘어난 거리는 MA랑 같다라고 하니까 식을 정리를 하자면은 한 변으로 몰아줘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A는 가속도잖아요. X는 변이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쓸 수 있어요? 뭐 이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A가 가속도잖아. F는 MA에서. 근데 가속도는 위치에 시간 미분 2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식 19.2가 되고요.
이 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프링에 달려있는 질량체를 잡아당겼다 놓았을 때 얘가 띠용띠용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는데 운동 방정식을 구해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다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좌변의 힘, 우변의 가속도인데 그거 그냥 한 변으로 다 몰아줬어요. 왜 이런 식으로 식을 바꾸고 얘기를 시작하냐면은 미분 방정식 배웠어요? 전에 뭐 공학 수학 때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배웠어요?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네. 한글로 제차 이거 배웠어요? 제차 미분 방정식, 비제차 미분 방정식? 말은 들어봤죠? 영어로 호모지니어스, 넌 호모지니어스. 둘이 어떤 경우 했어요? 그건 몰라? 호모지니어스는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금 주요 변수가 뭐예요? x잖아요. 그렇죠? 주요 변수에 대한 항들을 한 변에 다 몰아놨을 때 반대편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관련 없는 항이 없는 경우가 호모지니어스. 이해되세요? 우리가 미분을 해가지고 지금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x랑 x 미분 2번 한 거니까 x를 뭐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미분을 하는 대상 함수가 x잖아요. 지금 그 대상 함수에 대한 거를 다 이쪽에 몰았을 때 반대편에 다른 항이 없는 게 비제차예요. 제차, 호모지니어스. 만약에 여기에 시간에 대한 함수가 들어온다. 그럼 걔는 논 호모지니어스가 돼요. 배운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미분했으니까 세컨 오더라고 쓸 수 있죠. 2차. 그리고 x 미분항에 대해서 뭐 서로 따로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요런 항 같은 거 이 식 안에 없죠. x끼리 곱해져 있는 항 없잖아요. 여기에 그냥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거든요. 선형. 그래서 식 19.2는 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부터 시작하더라? 세컨 오더니까 2차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 뭐 그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는 거죠. 요 얘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해요. 그럼 x는 시간에 대한 함수죠. 시간에 대한 미분을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얘가 만약에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 x의 시간에 따른 내용.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위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을 구하면 걔는 주기가 될 거고 그 위치가 최대가 되는 어떤 값을 찾으면은 걔가 운동의 최대값이 될 거예요. 스프링에서 얼마나 띠용띠용하고 움직이는지.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운동 방정식에서 F는 MA에서 F항을 우리가 다 구하고 거기를 우변으로 몰아줘서 제차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걔를 만족하는 x를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은 걔는 뭐다? 질량체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한 게 되는 거죠. 얘를 구해가지고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 뭐가 돼요? 걔는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질량체의 속도는 뭐가 되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죠. 이 부분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19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를 배우냐면은 19장에서 F는 MA에서 지금 F는 스프링 힘 하나만 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힘을 줄 거예요. 하나는 댐핑이라고 해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속도에 비례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시스템이 댐퍼예요. 속도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프링이랑 비교하자면은 시간 변화율에 대한 거죠. 이런 힘에 대한 성분을 하나 더 고려를 할 거고요. 19.4에서. 그 다음에 추가로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강제로 힘을 준다면은 풀 거야. 사인 함수로 강제로 힘을 줘요. 그러니까 스프링을 달아놨잖아요, 물체에.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를 강제로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배우는 게 1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외부 힘 성분이 어떻게 추가로 들어가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해됐죠, 이 부분? 그냥 추가로 힘을 처음에는 스프링만 걸었는데 그럼 댐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외부에서 내가 강제로 힘을 더 주면 어떻게 될까? 그 문제에 대한 거가 추가로 더해질 뿐이지 기본 틀은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식을 왜 어떻게 구했는지 처음에 제대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얘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풀기 좋은 미분 방정식 꼴로 바꿔주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 때 배운 걸로 치고 그냥 얘에 대한 해는 이렇게 나와요 라는 걸로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뒤에서는. 잠깐 잘랐다 갈게요. 칠판 좀 치우고.